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자, 정당 분쇄기라고 하는 분이 있죠. 김한길. 지금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네. 윤석열이 만난 여당 거물급 정치인이 김한길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연기 피우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 한 언론 보도를 따르면 윤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 전에 반문 성향의 여권 거물 정치인을 만난 사실이 전해졌다. 여기선 또 거물 정치인의 측근이 아니라 거물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김한길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손학규, 정대철, 정동영 등의 이름도 오르내렸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윤 짜장과 접촉한 사실을 부인했대요. 근데 김한길만 전화를 안 받았대. 그래서 김한길 쪽으로 지금 굳혀놓고 기사를 썼어요. 김한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김한길이 누굽니까? 마지막에 안철수와 함께 같은 당에서 그렇죠. 같은 보트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이 향후의 정치적 운신에 있어서 안철수와 모종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김한길이 마지막까지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김한길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중앙일보의 이 여당의 거물 정치인이란 말은 틀린 거죠. 안철수랑 당을 차렸으니까. 전 야당 거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엉터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한길이 여당은 아닌 거죠. 실제로 보면은 김한길, 안철수가 신당을 차려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에 공이 탈당해서 같은 정치적인 노선을 택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김한길이 먼저 첫 차를 타고 안철수의 당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나중에 당시 기사 보면 정동영 그리고 박지원 등이 따라 넘어간 것으로 아마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먼저 넘어가서 안철수랑 그 당 조각 작업을 한 게 김한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노갑 등과도 만나서 그쪽으로 다 안철수 쪽으로 넘길 거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16년 1월에 나왔죠. 근데 같은 시점에 16년 1월 바로 그 시점에 저희 고발뉴스가 단독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김한길과 건노갑이 비공식 회동하고 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철수와 손을 잡은 상태에서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안철수 쪽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김한길이.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정치적인 커넥션은 여전히 견고하고 굳건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맞겠죠. 여기 보면 사진 찍는 그림자가 여기 보이죠? 이 다리? 다리가 좀 짤막하죠? 접니다. 직접 찍으셨군요. 네, 제가 제보를 이 받고. 정도면 꽤 가까이에서 찍은 거 네, 같은데? 요게 이제 그 동국대학교 옆에 있는 호텔. 엠베서더 호텔인가?
또 동국대학교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호텔입니다. 거기에서 둘이서 만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뛰어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아, 이거 바로 옆에서 그 창 밖에서 찍는데 바로 옆에 창 밖에서 찍었는데 전혀 하도도 긴밀하게 얘기하느라고 아마 지나가는 노숙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지저분하게 평상시하고 다녀가지고 이랬던 그때 당시에 16일 오후 4시 40분 당시에 안철수 신당이 먼저 합류한 김한길과 동교동기의 좌장 권노갑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수구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노갑 씨랑도 제가 되게 애환이 많은데 요분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권노갑 씨가 정말 잘 나가던 DJ 정권 시절에 제가 권노갑 관련해서 카메라 출동해서 고발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진도 냈었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다시 한번 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김한길을 만난 것으로 지금 중앙일보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은 윤석열과 김한길 그리고 안철수 이 세 사람이 모종의 이번 보궐선거 국면에서 안철수를 측면 지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 안철수의 국민의 당으로 아마 들어가서 당이 없이는 이 대선 주자가 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창당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네 집을 빌려서 안철수네 당을 빌려서 그쪽으로 이른바 반기문 등 중도 그룹 제3지대에 있던 정치인들 찌개다시들 다 모아가지고 아마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국힘당은 자기네 후보를 못 내든가 아니면 졌을 경우에 거의 망가진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 힘보다 국민의 당에서 자기 정치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여하튼 김한길이 그런 면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 김한길과 관련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김한길 씨가 정계 컴백을 하면 다시 좀 과거에 취재 수첩을 꺼낼 계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김한길 씨가 그나마 민주당 현재 이거 민주계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우리 세월호 때도 민주계 현재 민주당의 대표는 김한길 씨였어요. 근데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김한길 씨가 이 서울시청 앞에 천막 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막 쫓아가서 따지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그 이른바 그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밥줄을 끊어놨는지 너무나 여실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부인 최명길 씨가 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그럼 부인이랑 남편은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권과 합의가 있었다. 김한길 씨는. 결국은 기회주의적으로 야당하는 척을 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증이 최명길이다. 이 좌파는 방송국 근처에 좌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과 털 하나라도 연결된 사람은 방송국 근처에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명길 씨 계속 드라마를 했잖아요. 최명길 씨 정도 되는 사람의 드라마 몸값은 어마어마합니다. 부인이고 남편 사이인데 그 연좌제가 적용됐을까? 당연하죠. 그쵸. 당연히 연좌제가 적용되죠. 네. 하물며 이종인 씨의 부인 송옥숙 씨 같은 경우도 전 뒤늦게 들었어요. 송옥숙 씨가 그 다이빙벨 내려갈 때 1억 4천만 원을 자기가 그
신용금고에서 인출에 또 대출받아서 밀어준 돈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종인 씨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나서 MBC에서 그때 연말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시상식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저는 알았는데 그 정도로 꼼꼼하게 민주 진보 진영과 연관된 사람들 그렇게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반증이다. 김한길이 이명박근혜 정권과 타협했다는 증거가 바로 최명길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취재를 할 것이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김한길 씨와 윤석열이 손을 잡게 될 경우에 윤석열의 미래는 바로 이거다. 이 정당 파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김한길 씨의 정치 편력입니다. 91년부터 2020년까지 당이 19번 바뀌었어.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민주당으로 정계 입문해서 무소속 통일국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열린우리당, 중도기업통합당, 중도통합민주당, 한국정당사를 씁니다.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있다 국민의당으로 갔잖아. 그때 아까 사진 찍혔을 때. 네. 그랬다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넘어가서 또 바른미래당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민생당으로 졸업을 했습니다만 국민당이랑 바미당까지 갔으면 야당 출신 정치인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디다 대고 여당 중진이라고 그래. 이거는 여하튼 그러니까 기레기도 헷갈린 게 아닐까요? 헷갈렸죠. 하도 말을 바꾸 타니까 여기에 이제 윤석열 씨가 만약에 가세를 하게 될 경우에 아래 한 서너 개 더 생기겠지. 윤석열과 뭐 당내 노선 차이로 탈당, 뭐 입당, 합당하면서 네. 윤석열도 이 김한길의 정당 편력의 새끼줄에 둘둘 꽈여서 또 길게 늘어뜨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환 씨, 요 기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증오 모멸에서 관용 대통합의 새 나라로. 자, 요게 12월 29일자 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자, 여기서 김태환이라고 하는 경기도 특임교수,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자신은 부인합니다만 홍석현에 의해서 발탁된 중앙일보 기자라고 하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김태환 씨가 기사를 썼어? 근데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를 사면해라? 이상하네. 두 번째가 원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용기를 보여라. 원전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그거는 뭐 정당한 정책 과정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줬어요. 그죠? 감사원이 결자 해지한 겁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감사원까지 밝혔어요. 이러면 이제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사실 정치검사로서의 살아있는 권력과 대결하는 구조로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게 월성 원전과 관련한 산자부 공무원들인데 그분들도 이제 억울함을 곧 소명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당시에 12월 29일 날 김태환 씨가 대통령한테 검찰 조사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셋째로 여야 영수회담을 해라.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1월 4일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이 기사를 찾아서 보도를 하면서 이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12월 29일 날 이 기사를 쓰고 나서 12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이낙연이 김종인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30일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이거는 서로 교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감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오히려 김태환 씨 측에서도 야 이거 너무나 공교롭다. 아기가 딱딱 맞는다. 라며 자기도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
바로 12월 29일 기사 이후에 1월 1일 날 바로 이렇게 이낙연 씨가 사면하겠다. 정말 뜬금없었죠, 사실. 네. 사면론을 이렇게 정말 새해 벽두부터. 1월 1일부터 네. 제안하고 1월 2일자 도하신문 톱 기사로 일면 톱으로 동아일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논의할 때 됐다. 전직 대통령 사면. 조선일보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받고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김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했던 세 가지 사안, 영수회담, 그 다음날 이낙연이 따랐고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도록 건의하는 것, 또 1월 1일날 이루어졌고, 여기 보면은 원전 월성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라. 요거까지만 사실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윤석열이 그 당시 장관까지 영장을 무리하게 쳐버렸잖아.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안 됐으면은 그 다음은 대통령한테 갔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냥 핫바지는 아니다. 응? 경기대에서 글 쓰는 그냥 서생은 아니다. 뭔가 정치권과 상당히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뭔가 대통합의 정치, 그리고 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사면론을 제안한 것이 결국은 내각제를 통한 이른바 통합을 준비해둔 복선 아닌가. 이게 지지율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부터 내각제로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김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아직 안 했다가 네. 최초로 했어요. 바로 영남 대통령보다는 새로운 DJP 연합이 필요하다. 어제 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작년 12월 29일 이후에 최초 발언했습니다. 결국은 저희 고발뉴스에서 우려를 표명했듯이 이른바 새로운 DJP 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 구도에 이낙연 대표를 호남당 당수로 하는 지역 구도의 이른바 선거연합, 영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영남권과 충청권의 대표 주자로 윤석열을 내세우고 있잖아.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철수, 윤석열, 김한길 뭐 이렇게 연대를 하는 움직임과 크게 틀이 차이가 없다.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각제를 전제로 DJP 연합이 구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12월 29일 이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김태환 교수가 터뜨렸어요. 새로운 DJP 연합을 필요로 한다. 라면 실제로 특정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보면 이낙연을 말하는 거냐 했더니 대통령 후보는 50년 동안 영남 출신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호남 출신은 김대중 대통령 한 명인데 이제 또 영남 대통령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사실상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DJP 연합 대통합 대연정 내각제를 통한 보수 대연합을 획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 뭐 가장 살기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게 윤석열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낙연까지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낙연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윤석열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이제 연대 틀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근데 저는 진짜 구리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말을 할 거면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지역 감정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고작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작 예. 대연정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대통합의 사람의 틀이라는 게 예. 지역 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진짜 솔직히 저 같은 세대에서 보기에는 와 진짜 이거는 꼰대 중에 상꼰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진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논리적이라는 듯 막 풀어쓴 기사도 아무리 제가 오마이뉴스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진짜 어이가 없고 먹힐 리가 없는 기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뭐 윤석열이나 뭐 누구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싶을 수는 있는데 지역적인 이런 기반에 호소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를 안 듣겠죠, 제가 말해서. 아니 김태환 교수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아, 그래요? 예. 계속 저희가 한 10일 정도 김태환 교수를 계속 조져가지고 교수님 이거 뭐 책 쓰고 뭐 그건 자유인데 그래도 저희 때문에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실제로 김태환 교수가 우리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 때문에 장사가 많이 됐지 솔직히. 이거 12월 29일 날 요 기사 쓴 거 우리가 고발뉴스에서 거론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게 묻혀졌던 기사였어요. 요거 저희 때문에 뜬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에 고발뉴스 얘기가 나와요. 국민일보에 쓴 칼럼으로 유튜버들 사이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우리가 곤욕을 치러줬냐? 그냥 고발뉴스에서 많이 혼났죠. 그렇게 하면 되지. 미소를 지으며 그때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우리가 시끄럽게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키운 정치평론가입니다. 김태환 씨.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요거는 좀 웃겼어요. 김 교수님. 여기 보면 오케이. 이낙연 대표를 띄우는 건 좋은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란으로 이재명 지사를 조지는 거는 이건 실험일 뿐인데 이거는 뭐 재원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네. 기본소득 관련해서 폄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 김 교수님께서도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뉴스를 좀 저희가 자주 좀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고발 뉴스 비평 자주 좀 봐주세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들어온 기본소득 실험 보고입니다. 미국은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잖아. 근데 여기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어. 여태까지는 유럽 쪽에서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실험이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곳에서 사회주의적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성공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영어로 amazing, unbelievable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라고 있는데 여기서 2년간 월 $500, 약 한 60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거야. 이 재원은 돈을 또 누가 쌌어? 누가 쌌냐? 이거를 여하튼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에서 실험 결과 보편적 기본소득 500불씩 매달 주니까 이게 이분들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했거든. 그러니까 술 먹고 마약 살 거라고 다 그랬어. 근데 안 그랬다는 거야. 풀타임 고용률이 28%였는데 1년 뒤에는 40% 증가했대. 그러니까 이 여분의 돈 가지고 더 나은 직장을 계획하고 인터뷰 다니는 비용으로 쓰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잡을 얻었고 그리고 부채 상환율도 개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돈이 최저 생활이 안 되면 그냥 내일 없이 그냥 자포자기로 살게 되는데 이제 나한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생기니까 이걸로 계획을 하고 더 좋은 잡을 얻고 내가
전기, 수도세, 자동차세도 내고 담배와 술은 1%밖에 안 샀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좋은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실험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이 좋은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우리 김택환 교수, 저희 고발뉴스가 키우고 있는 김택환 교수가 이런 쪽은 좀 잘못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를 조지고 싶으면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